안녕하세요. 중동중학교 민세나라고 합니다. 저는 대중음악 타고 문화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대중음악 관련 자유학기 선택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중음악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시다시피 자유학기에서 음악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직 중인 학교에는 이러한 조건이 있었고요. 학교 상황에 최대한 맞추어서 고민한 끝에 평소 수업에는 진도나 수행평가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혹은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하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대중음악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대중음악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수업의 내용은 17차시인데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음악사, 대표 장르 집중 탐구, 음악 문화 발달, 음악 문화 관련 이슈 토론이 있습니다. 자, 차시별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음악에게 말 걸기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대중음악과 친해지는 시간인데요. 자신이 어떤 대중음악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장르를 알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대중음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대중음악 인식 점검을 위해 이러한 학습지를 활용해 봤는데요. 대중음악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는 대중음악 장르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그리고 내가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대중음악 관련한 수업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의 구조상 예술체육 중에서도 어떤 것을 꼭 하나 선택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약간의 동문서답은 있지만 대체로 학생들은 대중음악의 시작을 1960년대에서 70년대 정도로 보았고요.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들으면 심심하지 않고 나의 스타일에 맞는다. 근데 제가 조금 놀랬던 부분은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걸그룹을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대중음악의 역사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의 대중음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대중음악의 장르는 이 정도 다뤄봤는데요. 모든 장르를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었고 시간 관계상 학생들에게 익숙한 장르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수업에 대한 과제로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요. 나와 다른 세대의 어른들과 대중음악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제였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우리 아랫세대가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음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어른 세대와 함께 대중음악을 주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한국 대중음악사인데요. 한국 대중음악사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부터 2010년대까지의 내용을 크게 4수로 나누어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제강점기에서 1980년대까지의 대중음악사를 다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고 외세의 유입에 따라서 서양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배경들을 좀 소개해봤고요. 대표 음악 감상 및 감상문을 써봤습니다. 이 시대 때 학생들이 좀 흥미를 가졌던 부분은 뭐냐면 대중음악의 시초가 민요나 판소리 그리고 대중예술인의 시초가 관기나 소리꾼이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학생들은 단순하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중음악의 시초 역시 서양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노래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4기수에 걸쳐서 진행을 해봤는데 이 노래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일단 재밌는 가사와 더불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음악과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자, 가사를 보면 여동생이 오빠에게 귀엽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요즘의 남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노래를 들어보면 요즘 노래와 좀 많이 달라요. 저희가 1절만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난 몰라이 내 반찬 다 뺏어먹는 건 난 몰라이 불고기 떡고기는 혼자만 먹어 어이 집 콩나물면 난 네, 뭐 이런 노래였고요. 애들이 계속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 부분을 거의 한 달 정도를 따라 부르면서 다녔고 나중에 수업 평가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노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골랐습니다. 자, 60년대에 넘어오면 좀 질 좋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컬러판 자료를 많이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이 시대 때 본격적으로 이제 레코드판이 널리 유통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식의 음반들이 있었고 또 윤복희 씨의 경우에 이런 파격적인 컨셉을 선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70년대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이제 세대적 분쟁이 조금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통기타 문화 그리고 이런 반항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반응으로 그 락 음악이 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가요제, 강변 가요제 같은 지금 가요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 시대에도 가요제가 있었다는 것에 아이들이 흥미를 가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80년대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팝 음악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굉장히 격변의 시대고요. 이 시대 때는 테이프 그리고 불법 복제 테이프들이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90년대 음악을 중심으로 다루어 봤는데요. 이 시대 때는 영상 제작 기술의 발달로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음악 관련한 케이블 방송국, 엠넷 같은 방송국들이 개국을 했고 SM이나 YG 같은 전문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랩과 힙합의 태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언론이나 각종 예능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랩에 대해서 홍서범 씨의 김삿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들려줬는데 지금의 랩과 너무 다르다 보니 학생들이 뭐 비웃는 경우도 있었고 아, 이런 식의 랩으로 우리나라 랩이 시작했구나 하고 굉장히 이제 깨달음을 얻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해당 시대의 대표곡을 감상하고 짧게 감상문을 작성해 봤는데요. 여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리고 5번의 H.O.T 전사의 후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로운 감상평을 줬어요. 여기 김건모 잘못된 만남을 보면 가사는 슬픈데 멜로디가 계속 신난다. 이거는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사의 후회 같은 경우에는 노래 가사가 잘 안 들리고 노래보다 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부터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늘어나면서 가창력보다는 춤이 중시되던 시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듣는 귀 역시 굉장히 발달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2000년대로 돌입을 했는데요. 걸그룹, 보이그룹, 전자음악, 그리고 인터넷 확산 등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좀 아는 시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흥분을 해서 좀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발언도 하고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 때는 음악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음악 저장 매체의 변화, 그리고 P2P 사이트의 발달, 그리고 음악이 아닌 음원 판매, 그러니까 벨소리 유통 등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대 역시 대표 음악에 대한 감상문을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1번 동방신기의 주문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동방신기의 컨셉이 짐승남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근육질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폼을 잡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여기 감상문을 보면 노래가 굉장히 중2병스럽게 멋있다. 그래서 애들은 그런 짐승단스러운 컨셉을 중2병스럽다고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인도 음악을 컨셉으로 했던 샤크라의 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4차원적이고 아직 우리 인류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감상문을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0년대 음악사에서는 녹음 기술, 저작 매체, 영상 기술, 방송 송출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시대 때 K-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K-팝의 세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대중음악 대표 장르 탐구인데요. 저희 수업에서는 트로트와 힙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트로트는 트로트 발달사, 대표 대중음악 감상 및 선율 작곡, 그리고 예능에서 시작된 트로트 열풍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러한 노래들을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남자 학교인데 저는 당연히 사랑의 배터리를 가장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은 다 함께 차차차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게 뭐 멜로디도 흥겹고 약간 남자 가수라는 동질감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 함께 차차차를 굉장히 잘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학습지에서는 트로트의 느낌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을 원곡과 트로트 버전으로 비교해서 같이 불러보았는데요. 직접 트로트 버전으로 불러보다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쉬웠다라는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 트로트 오음계와 리듬을 주고 8마디의 선율을 작곡해보라고 했는데요. 가장 잘된 작품에 대해서 하나 들어볼게요. 리듬을 미리 설정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기성곡 만만치 않게 꽤 잘 만들었죠. 뭐 이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저 남학생이다 보니 악보 그리는 것은 많이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다는 것에 저는 의의를 뒀고요.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은 장르인 힙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힙합에서는 일단 힙합 발달사 그리고 힙합에 대표되는 저항 정신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알아봤고 랩 가사를 작사해보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일단 랩 리듬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리듬을 아예 지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정된 리듬에 맞는 가사를 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랩에 익숙한 학생들은 그냥 자유 형식으로 쓰게끔 해주었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PC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PC방에 갔네, PC방에 와서 PC를 켜고 PC로 음식을 시키고 PC로 인터넷에 들어가 음악을 들었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뒤통수, 앞통수, 옆통수를 때렸다. 뭐 젠장, 춘장, 쌈장, 엄마는 대장 이런 식으로 라임을 굉장히 잘 맞추어 줬습니다. 자, 이 학생들의 랩을 이제 들어볼 건데요. 이 학생들은 뭐 이 오렌지를 먹은 지가 얼마나 오렌지, 이 바나나를 먹으면 나에게 바나나 이런 식의 언어 유희를 잘 사용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나는 애완동물 쇼에 갔지. 거기에서 나는 바다가재를 봤지. 그러자 그 바다가재는 바다가재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바다에 갔지. 바다에서 봐야 생각이 났네. 그래서 오렌지를 먹으면서 이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그래서 나는 바나나를 먹었지. 그리고 내 친구에게 가서 바나나를 먹고 나한테 바나나라는 드립을 쳤지. 그러자 그 친구 나한테 나를 날렸지. 잘했어요. 네, 귀엽죠? 자, 그 다음은 기술 및 산업 발달에 의한 음악 문화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장 매체 및 재생 매체의 발달, 그리고 음반 및 음원 시장 유통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뭐 기술, 그리고 수학, 과학, 경제 부분과 다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학생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이미지만 준비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음악 문화 관련 이슈 토론인데요. 내 기술을 지나면서 제가 이번 수업에서 다뤄본 주제는 댄스 가수의 립싱크 문제,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제, 난무하는 음악 예능에 대한 문제, 음원 차트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봤는데요. 이 신문 기사는 오디션 프로그램 유지에 대한 찬반 토론에 대한 기초 자료이고요. 학생들은 이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난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이유는 재미가 있고, 세 번째는 신선한 실력자들을 발굴할 수 있고, 대중음악이 확산될 수 있고,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논리는 약간 비약하지만 그래도 대중음악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했어요. 제가 뭐 우수 사례라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여러 개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했던 실수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3개가 있는데, 저는 학생들의 시작점을 너무 높게 봤어요. 거의 제 수준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용을 제시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뜨악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수준을 조금씩 내렸고요. 저도 이런 수업을 이렇게 긴 차시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해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대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의 모토에 따라서 저는 많은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활동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피로했어요. 내용하고 활동하고 또 뭐 창작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목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조금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은 시간 예술이고 어떤 결과물을 낸다기보다 그 순간에 듣고 그 느낌을 중시하면 되는데, 저는 결과물에 치여서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자,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이제 좀 많이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널리 퍼지면서 온라인 수업 체제에 들어가게 됐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수업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 체제에 맞는 대중음악 수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2020년 온라인 체제가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프로그램은 2019년에 운영했던 거고요. 온라인 수업 체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변경의 축은 웹사이트와 학생 주도적인 수업, 그리고 학생이 주제를 만들어가는 수업이었는데요. 일단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전 수업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던 대중음악사를 과감하게 드러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수업 후에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져보는 식의 수업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차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역으로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1차 시 대중음악의 말걸기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업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틀었냐면, 이번에는 대중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하게 한 후에 유튜브 뮤직에 들어가서 이달의 음악을 한번 검색해보고 음악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과제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1학년에게 첫 주인 4월 달에 제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서 학습지로 대체를 한 후에 학생들이 소개하고 싶었던 가수나 음악에 대해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연계해서 만화를 그리는 작업으로 수업을 한번 연계해 보았고요.
2, 3차 시에는 아까도 다뤘던 대중음악의 장르였는데 아까 설명드렸을 때 장르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고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악곡 예시를 들어가면서 장르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수업을 통해 배운 장르 중에 학생들이 음악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장르의 음악을 찾아보고 그 음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4, 5차 시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 넘어간 대중음악 관련 악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수업 시간에 배운 악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악기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간단히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는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 7차 시에는 음악 차트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빅3 차트라고 말할 수 있는 멜론, 벅스, 가온 차트 이렇게 3개의 차트를 둘러보면서 차트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8, 9차 시에는 놀면 뭐하니, 슈가맨, 20세기 히트송, 나는 가수다 등의 음악 관련 예능을 분석해 봤는데요. 수업 후에 음악 예능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청을 하고 내가 이 PD라면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계획했고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보고서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11차 시에서는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해서 대중음악 관련한 뉴스 빅데이터 활용법을 알려주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맞이하게 된 언택트 시대에 대해 알아보고 언택트 시대의 대중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온라인 체제로 변경이 되면서 자, 이건 넘어갈게요. 온라인 체제로 변경이 되면서 과제를 이런 식으로 구글 폼, 네이버 폼 등을 활용했고요. 온라인 수업과 연계해서 오프라인에서 대중음악 만화 그리기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오프라인으로 나왔을 때 그 본인들이 작성한 학습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만화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쇼미더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쇼미더머니에서 수상한 BY에 대해서 소개하는 만화를 그렸고요. 이 친구는 EDM에 대해 소개하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화려함 속 그림자 이런 심도 있는 주제도 나왔고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꽤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흡족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음원 차트 활용 수업은 교사가 주제를 주는 것이 아닌 차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제를 만들어내는 수업을 했는데요. 주로 저는 멜론을 활용했습니다. 멜론 차트를 활용한 방식은 일단 1단위, 주단위, 그리고 월단위 등 단위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5월부터 10월까지 상위 10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특정 가수가 계속 그 사이트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 해당 가수의 이름을 뉴스 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에서 검색을 해서 관련 기사를 참고해보고 원인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멜론 매거진을 보면 이렇게 비하인드 컷, 매니아의 음악 서재, 장르 인사이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칼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들을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기도 하고 역으로 이 칼럼에 나온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주제를 찾아보게 하는 그런 활동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언론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 빅카인즈라는 사이트를 활용했는데요. 빅카인즈 같은 경우는 주요 뉴스들을 데이터화해서 검색 조건을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많이 보셨던 그림일 텐데
일단 시기를 설정하고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해당 단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른 주제어들이 이렇게 화면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검색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검색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3달 정도를 시기로 지정해 놓고 BTS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식의 연관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뭐 빅히트, 뭐 코로나19, 뭐 뽕숭아학당, 차별화, 뭐 퀴즈 대결, 중국 이런 식으로 BTS가 최근에 중국과 이제 팬덤들끼리 조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BTS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에서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면 이 단어를 거꾸로 언론 데이터에서 검색을 해서 BTS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주제를 끌어내게끔 하는 수업입니다. 자, 이것은 미스터 트롯을 검색한 건데요. 자, 임영웅, 뭐 저기 보면 영탁, 김수찬 이런 식으로 연관된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 김호중 씨도 보이고요. 뭐 서른도 씨, 송가인 씨 많은 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본인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재현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같은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해서 그 운영을 해봤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는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굉장히 내용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 시간을 또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 후에 가정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각종 미디어 등과 연계해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수업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서 과제 피드백이나 교사,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 간 소통을 하면서 배우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학습 효과도 있었고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1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에 거의 2달 정도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5월, 6월쯤에 처음 나온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전에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대화도 나누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대중음악 수업을 통해서 교사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옛날 대중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20년대 음악을 들었을 때 재미가 있었다. 랩을 쓸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 이유, 4줄을 쓰는데 라임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고 4줄 쓰는데 2시간 걸렸는데 실제로 불러보니 10초밖에 안 돼서 난감했었다. 이런 건 정말 실제적인 배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학생은 굉장히 대중음악을 싫어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던 음악이 재밌게 느껴졌고 앞으로도 즐거운 음악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대답을 듣고 굉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대답이 나는 2000년대 가요나 노래밖에 몰랐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노래와 1900년대의 노래 등을 알 수 있었다. 음악 시간여행 같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중음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중음악의 발전, 여러 가수들과 여러 종류의 음악을 알게 되었고 음악 각각의 특징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애들이 공통적으로 랩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공통적으로 랩을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아이들이 랩을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래퍼들이 그러니까 놀면서 랩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면 제가 한번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수업 주제를 선정할 때 가장 고려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고려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강의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디지털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대중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주제를 결정할 때 2019년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교사 중심의 주제를 많이 했다면 2020년에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나 할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할까? 아니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다른 데서 배우지 않은 것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음악이나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확한 자료도 있고 왜곡된 자료도 있고 카더라 하는 자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제된 자료를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 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듣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음악에 대해서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지 못한 학생들이 일단 대부분이고요. 또 남학생이라는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끌고 나가는 방법이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감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감상곡을 고를 때 일부러 노래와 노래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노래들로만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걸그룹 노래도 들려주고 보이그룹 노래도 많이 들려줬지만 일부러 장기하와 얼굴들이나 뭐 UV라는 그 개그맨이면서 가수를 하는 그 유세윤 씨 그리고 유지 씨가 하는 그런 UV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런 B급 문화 같은 것도 많이 알려줬고 노라조의 네 팔자야 같은 그런 특이한 노래들도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은 주제가 대중음악이지만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좀 범주제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고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고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함께 끌고 나갈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에 대한 자세한 운영이 궁금하다. 아시다시피 이 대중음악 관련해서 이렇게 긴 호흡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임용고사나 이런 정말 학습을 위한 학습에서는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또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음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된 자료가 정말 없고 자료가 중구난방입니다. A라는 평론가가 얘기하는 것과 B라는 평론가가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저는 원초적인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대중음악사 책을 굉장히 여러 권을 읽었고요. 그리고 대중음악 종사자들이 발행하는 그런 저널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사운드라는 저널이 있어요. 포노 출판사의 출판사를 얘기해도 되나요? 그 모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것도 읽었고, 그러니까 가수들이 쓴 것도 읽었고, 대중음악 평론가가 쓴 것도 읽었고, 그리고 그냥 클래식 음대 교수님이 쓴 책도 읽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영역을 그냥 제가 아까 수업을 구성한 큰 그 6단계 그거 별로 거의 다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냥 무식한 방법으로 책 보고 유튜브와 네이버를 거의 매일 뒤지고 구글을 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별로 마치 뭐 임용고사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의 활동이 밤마다 속도가 다른데 오프라인을 오갈 때는 어떻게 하였는지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더 많이 고민이 됐고요. 온라인 수업은 오히려 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을 동일한 시기에 올려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왔을 때는 아까 만화 그리기 그게 한 2차 시를 잡아먹었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자유학기 오프라인 수업을 1학기 때는 3시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문제는 사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간의 동료 관찰이 나누어질 수 있는 플랫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저희 학교는 이학습터라는 플랫폼을 사용했고 이 수업도 거기에 특정 과목으로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 아이들 간의 소통 같은 경우는 그 과제 게시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과제를 올리면 그냥 이렇게 훔쳐봤어요. 그냥 훔쳐보기만 했는데 제가 학생들의 과제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면서 소통을 하고 또 이제 친구들 과제를 보면서 너희들도 댓글을 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정답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댓글에서 댓글이 이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나눌 수 있었고 또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인데도 특히 입학해서 얼굴을 전혀 보지 않은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끼리 굉장히 성숙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학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의 과제에 대해서 좀 비방 아닌 비방을 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성의 없는 과제를 올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어느 학급이나 다 일어나는 문제였고 그 온라인이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상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제가 이 수업을 뭐 우수 사례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지만 뭐 우수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사가 모두 커버를 해야 하는 저는 고등학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학기 예산을 주고 다른 전문 선생님이 와서 코티칭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예산도 하나도 없었고 교내 교사가 다 커버를 해야 되고 무려 17차시였고 그래서 굉장히 놀랬었어요. 근데 대중음악을 골랐던 이유를 아까는 그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사실은 제가 어떤 악기를 그렇게 긴 호흡으로 알려주기 조금 어려웠고 남학교기 때문에 합창을 했다가는 굉장히 재미없어질 것 같고 제가 전공이 작곡이어서 작곡을 하려고 했지만 원래 계시던 선생님 말씀으로는 작곡 수업을 하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골랐는데 굉장히 제가 2년간 이 수업을 하면서 재미있었고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았던 수업입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학생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수없이 저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학기 수업 같은 경우는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 게 원칙이지만 그 클래스마다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전혀 듣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학생이 있고 굉장히 성격이 강한데 어쩔 수 없이 이 과목을 들었어야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간에 대중음악과 친해지기 시간에도 나는 이 수업을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대중음악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는 대중음악 유치해서 못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학생이 한 6, 7차시 갈 때까지 나는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가요가 진짜 싫고 시끄럽고 걸그룹 이런 것도 싫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그 학생이 그러니까 노래를 듣고 감상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겸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점점 그러니까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그냥 이 음악 활동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싫었던 음악이 조금은 좋아졌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2019년에 내기수를 운영했지만 그 학생의 대답이 가장 머리에 남고 지금도 학교에서 보면 괜히 예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학생입니다. 또 한 장르만 연습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양한 장르를 연습하나요? 여기서 연습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장르에 대해서 대표곡은 따라 불러봤습니다. 뭐 랩의 경우에는 촛불 하나라는 곡을 따라 불러봤고요. 여기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80년대 이전의 대중음악에서는 신라의 달밤도 같이 불러봤고 그냥 애들이 듣기만 하면 그냥 듣고 끝나고요. 불러보면 그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장르를 섭렵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댄스곡 아이들이랑 많이 불러봤고 트로트도 많이 불러봤고 아까 설명드렸던 홍서범의 김삿갓도 가사 주면서 같이 불러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를
굉장히 뭐 프로가 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불러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줬던 장르 한 7개 정도는 대표곡을 한 두 곡 골라서 학생들과 같이 불러봤던 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장르가 있어요. 재즈인데 재즈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거의 다 모르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것과 아니다. 거의 다 모르니까 차라리 아는 걸 하자.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수업 평가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재즈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수업 평가에서 재즈도 좀 다뤄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다수에 대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니즈를 맞춰줄 수 없어서 저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중음악에 대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해보았고, 그리고 아마 다음 연도에는 그냥 재즈 특집으로 하나 쫙 해볼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온라인에서 운영했던 것과 오프라인에서 운영했던 두 개를 다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제가 온라인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래만 감상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읽는 법, 그리고 문화의 흐름을 읽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제가 다음 수업에서는 빅데이터와 대중음악을 혼합해서 전혀 다른 수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들 알아서 더 좋은 걸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대중음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아예 그러니까 시대를 약간 한정하시면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10년대 이후 거는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2010년대 이후 거는 자료도 너무 많고요. 정리되어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여기저기 말하는 게 너무 달라서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된 자료들이 있는 이렇게 시대를 한정했고요. 사실 대중음악은 우리나라 거보다 외국 팝에서 역사를 찾기가 훨씬 더 좋은데 그렇게까지 했다가는 범위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팝 부분은 빼고 우리나라 음악사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음악에 대해서 수업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제가 17차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지만 그거 중에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일부 차시를 떼어서 일반 음악 수업에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차라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2010년 이후의 음악사, 대중음악의 흐름을 그냥 집중적으로 하시면 아이들의 호응이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수업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이거 왜 구닥다리 음악을 왜 하고 있냐. 근데 이 부분을 짚고 그 아이들의 시대인 2010년, 2020년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연역적으로 쫙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더 그 흐름을 하나 읽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 관련한 대중음악 수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재즈, 애들이 정말 모르는 재즈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좀 긴 호흡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대중음악에 대해서 또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곳에서 자유학기 수업으로 고생을 하시고 또 주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